안녕하세요. 저는 권윤아고요. 빨리 진행할게요.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플래너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고요. 근데 이거는 제 방법일 뿐이고요. 제가 어떻게 했는지 참고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한테 편하라고 오늘 나눠드린 플래너 가지고 제가 한번 내가 고3 때 어떻게 했었지? 고3 때를 떠올리면서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1단계 자기 분석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먼저 자신이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성적의 변화를 파악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시점 여름방학 시점이라면 시험을 여러 번 봤겠죠? 특히 고3이라면 3월 모의, 4월 모의, 중간고사도 봤을 거고 6월도 봤을 거예요. 그리고 국영수뿐만 아니라 사탐 내가 선택한 거 그리고 저는 제2외국어까지 해서 프랑스어까지 다 과목을 적어서 성적 변화 추이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. 그럼 그걸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조금 나와요. 근데 그 전에 요즘은 수능으로만 가는 것보다는, 그러니까 정시보다는 수시의 기회가 훨씬 더 많잖아요. 그러려면 다른 영역,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거죠. 그래서 독서, 대외활동, 학습활동, 취미 이런 걸 다 적었는데 솔직히 이런 거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. 우리 학기 중에는 특히 학교 다니기도 바쁘고 학원 가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근데 여름 방학은 그 학기 중보다 좀 더 그런 영역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방학이니까 내가 좀 더 학기 중에는 할 수 없었던 활동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적어봤어요. 그 다음은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뭘 했는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. 근데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이 나 이거 너무 못했어, 이게 부족하다 이런 것만 겪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저는 제 지난 플래너를 보면 내가 이런 점은 되게 잘했다라고 적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잘한 거는 그대로 이어나가면 돼요. 그대로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되고 내가 부족한 거는 그 부족한 거를 채우는 방향으로 그 다음 6개월, 그 다음 3개월의 목표를 세우면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난 6개월에 대한 특징을 위에 나온 그대로 학습, 독서, 대외활동, 취미활동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어요. 그래서 뭐 학습에서는 국어 점수의 기복이 심하다, 뭐 사탐에서는 개념 묻는 문제를 틀린다,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성적 변화 추이를 보고서 또는 그 모의고사 오답 정리한 걸 보고서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이걸 바탕으로 그거를 여기다 써놨어요. 여기다 써놓고 뭐 대외활동은 딱히 좀 더 필요할 것 같지 않다, 취미활동도 고3이니까 조금 참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.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 2단계 6주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. 근데 그 대목표를 세울 때도 똑같이 했어요. 학습, 독서, 대외활동, 취미활동 똑같이 해서 나는 국어 점수 기복이 심하다. 왜 심한 것 같으냐? 감으로 푸는 것 같으니까. 그러니까 나의 이번 목표는 국어 영역의 기복을 잡는 거다. 그거는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꼼꼼히 국어 영역을 공부하는 거다. 이런 식으로. 사탐에서 개념 묻는 문제를 틀린다? 그럼 난 개념이 약한 거야. 그러면 이번 방학 때 난 그 개념을 잡아야지. 이렇게 지난 평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웠던 거죠. 그리고 또 목표에 이것도 있었어요. 내가 취미활동에서 운동이 좋았다. 저는 고3 때 아침에 30분 정도 운동을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좋았다. 그러면 나의 목표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냥 그대로 쭉 하는 거다. 내가 가장 좋은 상태를 아니까 딱 그걸 유지하자라는 선에서 목표를 잡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그 과목별로 세세하게 학습 목표를 세우는 걸 보면 저는 일단 국영수 같은 경우는 매일 조금씩 시간을 재서 풀었어요. 감을 잃지 않도록.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, 근데 국어는 솔직히 너무 고3 때 제일 힘들었어요. 감으로 푸는 것 같아서. 그래서 국어는 문학 한 부분, 화작 한 문제, 비문학 한 문제 해가지고 시간을 재서 풀고 그걸 엄청 꼼꼼하게 분석을 했어요. 세 지문인데도 1시간 넘게 걸렸어요. 내가 이거는 왜 틀렸고 왜 이걸 답으로 선택했고. 그래서 그게 감으로 푸는 거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, 수학은 근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그 과정을 캐치하려고 했고,
영어 같은 경우는 매일 5지문씩 시간을 재서 꾸준히 풀려고 했고, 듣기는 일주일에 2번씩만. 그 다음에 저는 방학 때 문법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방학 때 문법책 한 번에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었고, 한국사나 한국지리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잡는 걸 목표로 했었고, 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이렇게 나의 공부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주요 일정을 뒤로 넘기시면 세울 수 있는데,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내가 매주 확실히 하는 걸 먼저 적어놨어요. 저는 고3 때 토요일은 무조건 시간 맞춰서 모의고사 그대로 공부란 게 아니라 시험을 풀었어요. 그 시험 감을 익히려고. 8시 40분부터 10시까지는 국어를 풀고, 그 다음에 쉬는 시간도 똑같이 쉬고, 점심시간도 똑같이 가지고. 그러니까 저는 그게 늘 토요일마다의 일상이니까 토요일 칸에는 다 그걸 써놓는 거예요. 모의고사 푸는 거. 그리고 일요일은 그 모의고사 푼 거를 오답 정리하는 시간이고 분석하는 시간이니까 일요일도 늘 하는 게 고정되어 있었죠.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쓴 거는 가장 고정되어 있는 거 토요일, 일요일 이 두 가지를 먼저 채워놓은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영어를 일주일에 2번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언제 할지를 이 계획 세울 때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그것도 고정적으로 다 써놓은 거예요. 화요일, 금요일, 영어 듣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아까 국영수 이렇게 그 과목별로 목표를 세울 때 이거는 일주일에 2번 할 거고 이거는 매일 할 거고 이거는 일주일에 3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주요 일정을 세울 때 조금 편해요. 그 다음으로 제가 한 거는 나 한국사 인강 들어야 돼. 개념 부족한 부분 내가 더 마저 들어야 돼 해서 한국사는 일주일에 3번. 왜 한국사가 개념이 더 많고 어려우니까 나한테 일주일에 3번. 그리고 나는 또 저는 한국지를 했었는데 한국지리는 한국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. 그럼 일주일에 2번. 근데 그것도 요일을 다 고정해놓고.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으면 매일 할 거는 사실 이렇게 이렇게 주요 일정을 잡을 때 써놓지 않고 주간 계획을 잡을 때만 써놨는데 사실 매일 할 거는 정해져 있어요. 매일 5지문씩 영어 시간제서 풀기, 국어 3지문씩 풀기 이런 건 정해져 있으니까 막 따로따로 엄청나게 신경 쓰진 않았고 이렇게 주요 일정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주요 일정을 이렇게 세우다 보면 일주일 패턴이 사실 비슷해요. 근데 내가 일주일 차에 그 정도 일주일 패턴 했는데 이게 좀 무리야. 그러면 다 2주 차에는 그걸 바탕으로 약간 덜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 파악을 했으니까 약간 덜 하고 2주 차에 했더니 약간 덜 하니까 안에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3주 차에는 조금 더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목표를 공부만 세운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공부가 우선이긴 해야 되잖아요. 고1, 고2, 특히 고3인 경우는. 그럼 일단 공부를 다 세우고 나서 내가 운동이나 독서나 이런 거는 시간이 남을 때 했어요. 언제 했냐면 토요일날 모의고사를 다 풀고 나면 너무 힘들 거란 말이에요. 그럼 또 다른 공부를 할 수 없겠지? 그래서 나는 토요일날 끝나고 그러니까 저녁 때는 이제 모의고사 푸는 시간이 아니잖아요. 그때는 독서를 한다. 아니면 내가 수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면접 준비를 한다. 이런 식으로 공부를 다 세우고 내가 이날 좀 공부량이 많네? 그러면 저녁에 좀 쉬는 타임으로 다른 활동을 한다. 이런 식으로 플래너를 세웠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